지난번에 전국시대 최고의 명장 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 아기의 공격을 막아낸 제나라 구국의 영웅 전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연나라 왕이던 쾌가 재상인 자지에게 선양을 해버리자 연나라 태자가 반란을 일으켜 연나라 내에서 내분이 일어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죠. 그러자 제나라는 이 혼란을 틈타 연나라를 공격했고, 그렇게 제나라에 의해 연나라는 개박살이 나버렸습니다. 하지만 훗날 조나라의 도움으로 전쟁은 끝이 났고, 막대한 피해를 입은 연나라는 도망갔던 공자직을 데리고 와 연나라 왕으로 앉혔으니 그가 바로 연나라 소왕이었습니다. 소왕은 연나라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던 제나라에 복수하기 위해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때 소왕에게 등용된 인물이 바로 희대의 명장이던 아기입니다. 그렇게 28년간 연나라는 아기와 극신 등 수많은 인재들과 소왕의 노력으로 마침내 국력을 회복할 수 있었고, 강력한 군대를 양성할 수 있었죠. 하지만 당시 제나라의 힘은 너무나도 막강했기에 연나라 혼자만의 힘으로는 그들을 제압할 수 없었는데요. 때마침 제나라의 민왕이 강력한 국력을 바탕으로 다른 인접 국가들을 괴롭히며 갑질을 해댔던 것이죠. 이에 아기는 제나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나라들의 사신을 보내 함께 제나라를 공격하자고 설득했고, 결국 오국 연합군을 결성할 수 있었으며, 그렇게 기원전 284년 강국이던 제나라를 공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제나라는 최강국이긴 했지만 5개국이 연합한 군대는 막아낼 수가 없었고, 순식간에 수도 임치가 함락되었으며 불과 6개월 만에 증묵성과 거성 단 2개의 성만 남게 된 것이죠. 심지어 제나라 민왕은 초나라 장수 요치에게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는 등 제나라의 멸망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거성의 백성들은 끝까지 연합군에 맞섰는데요. 언제 함락될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한 사람이 갑자기 등장했는데, 그 인물은 바로 전단이라는 인물이었죠. 전단은 원래 임치에서 시장을 관리하던 하급 관리였는데, 그 역시 전란을 피해 거성까지 피난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국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피난을 가야 했을 당시, 전단은 하인들을 시켜 집안에 있던 수레의 바퀴를 전부 철로 된 덮개를 만들어 덮어 씌우라고 시켰죠.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수레의 바퀴를 저렇게 무겁게 만들면 피난길에 느려서 되겠냐며 생각이 있는 사람 맞냐고 전단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난길을 달리던 다른 수레 바퀴들은 험난한 길을 버티지 못하고 죄다 부서졌지만, 전단의 수레 바퀴만은 부서지지 않아 증묵성까지 멈추지 않고 달릴 수 있었다고 하죠. 그러자 사람들은 전단이 선견지명이 있다며 그를 칭송했고, 증묵과 거성의 방어를 지휘해 줄 만한 사람이 없다 보니 사람들은 그를 장군으로 추대해 증묵과 거성을 지켜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전단은 남은 병력을 다 긁어모아 2개의 성을 수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자 최고의 명장이던 아게조차 전단이 수비하는 2성을 함락시키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아기는 성을 포위하고 장기전을 벌였지만 3년이 지나도 함락시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기를 무한 신뢰하던 연나라 소왕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아기를 싫어했던 해왕이 왕위에 올랐죠. 이 소식을 들은 전단은 아기가 2성을 함락시키지 않고 전쟁을 질질 끄는 이유는 모반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러자 해왕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기를 총대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뒤 조정으로 불러들였고, 기겁이라는 사람을 대장으로 앉혔죠. 이 소식을 들은 전단은 다른 계략을 세우는데요. 평소 기겁의 인품이 졸렬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전단은 연나라 장수 기겁이 포로를 잡으면 코를 베어버린다던데 너무 두렵다, 그리고 성 밖에 있는 조상들의 묘를 파헤칠까 무섭다 라는 소문을 냈죠. 그러자 기겁은 제나라군이 자신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해 포로들의 코를 베어버렸고, 제나라의 조상들의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태워버린 뒤 해골은 모두 제나라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한 곳에 모아둔 것입니다. 그 처참한 모습을 본 제나라 사람들은 공포에 떨기는커녕 병사들은 타령의 연나라로 투항하려는 사람이 없었고, 어차피 포로가 되면 코가 베이게 되니 죽기 살기로 싸움에 임하겠다며 전투 의지를 불태웠죠. 그리고 백성들 역시 기겁의 잔혹함을 보고서는 이를 갈며 격분했고, 전단에게 몰려와 자신들도 목숨 걸고 싸우겠다며 소리 높여 청했던 것입니다. 이에 전단은 이제 제대로 연나라와 붙을 수 있겠다 생각했고, 결사대 5,000명을 선발했죠. 그리고 나서 결사대는 성벽 밑으로 몸을 숨기게 한 뒤 성벽 위에는 노약자들과 여자들만 서 있게 했으며, 성 안에 있던 부자들에게 재물을 싸들고 기겁의 진영으로 찾아가 항복할 것이라는 의사를 전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러자 기겁은 명장 아기도 해내지 못한 걸 자신이 해냈다며 크게 기뻐했고, 연나라 병사들도 모두 만세를 외치며 좋아했죠. 드디어 지긋지긋한 전쟁이 끝나기 직전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전쟁이 다 끝났다고 생각한 연나라군의 군기는 해이해질 대로 해이해졌으며, 증묵성이 성문을 열고 항복할 날을 기다리면서 아무런 방비도 없이 탱자탱자 놀고만 있었죠. 이때 전단은 증묵성 내에서 이상한 일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소 1000마리를 모아 소들에게 알록달록한 비단옷을 입힌 뒤 거기에 큰 용을 그렸고 뿔에는 칼을 묶어 놓았죠. 그리고 기름을 듬뿍 먹인 갈대 한 묶음씩을 소의 꼬리에 묶은 뒤 해가 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밤이 되자 전단은 5,000명의 결사대를 모아 얼굴을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칠하게 했고, 성벽 구석에 작은 구멍을 뚫어 소들과 함께 빠져나가게 했죠.
얼마 후 전단의 신호가 떨어지자 결사되는 소의 꼬리에 달린 갈대에 불을 붙였고 깜짝 놀란 소들은 엄청난 괴성을 지르며 연나라 진영으로 미친 듯이 돌격했습니다. 이때 연나라 진영에서는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아무 방비 없이 모두가 잠들어 있었는데요. 이상한 비단옷을 입은 채 칼을 매달고 꼬리에 불붙은 괴이한 모습을 한 소들이 들이닥치니 깜짝 놀란 병사들은 혼비백산하며 순식간에 혼란에 빠지게 되었죠. 그리고 뒤따라온 5,000명의 결사대는 단숨에 제나라 병사들을 처리했으며 대장이던 기겁은 수레를 몰고 도망가다가 전단과 맞닥뜨렸는데 전단은 순식간에 기겁을 찔러 죽이면서 그렇게 연나라 군은 하루아침에 대패해버렸습니다. 전단의 이 기상천외한 전략은 훗날 화우지계라고 불리며 역사의 길이 남게 되었죠. 그리고 다음날 해가 밝자 전열을 재정비한 제나라군은 퇴각하던 연나라군을 추격해 또 다시 큰 피해를 입혔으며 제나라군이 대승을 거두었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연나라가 점령했던 제나라 지방으로 퍼졌습니다. 그러자 각 지역에서는 일제히 반기를 들고 일어났고 제나라 지역을 지키던 연나라군도 도망치기 바빴으며 그렇게 제나라는 연나라에 빼앗겼던 70여 개의 성을 일거에 되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성에 숨어있던 세자인 법장을 임치로 데려와 왕으로 추대하니 그가 바로 제나라 양왕이죠. 이후 전단은 멸망 직전에 있던 제나라를 살려낸 공으로 안평군에 봉해졌고 이후에는 상국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에는 객경이라고 해서 A나라의 한 인물이 B나라에서도 동시에 등용되어 군사나 정치 자문 역할을 하기도 하면서 한 인물이 여러 나라의 벼슬을 받는 일이 흔했는데요. 이후 전단은 기원전 269년에 조나라에 초빙되어 조나라 명장인 조사와 병법을 논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고 기원전 265년에는 조나라의 장군으로 임명되어 연나라와 한나라를 공격했다는 기록도 있죠. 또한 1년 뒤엔 정식으로 조나라로 옮겨와 재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 전단의 행적은 전해지지 않는다고 하죠. 한편 전단의 이간책 때문에 총대장 자리에서 물러났던 아기도 조나라로 도망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연나라와 제나라의 구군을 걸고 싸웠던 적장 둘이 조나라에 모여 살았던 걸 보면 아기와 전단은 정말 대단한 인연이긴 한 것 같네요. 지금까지 말단 관리에서 제나라의 구국의 영웅이 된 전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